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선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12개 지원시설이 들어서고 산업단지 분양률도 66%에 이르는 등 산업단지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과 경제 효과가 당초 목표에 비해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앵커 기업 유치와 2단계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맞은 식품 클러스터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님과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취임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4개월 막 이제 넘었습니다. 업무 파악도 되시고 네. 식품 클러스터의 어떤 이 지역에서 갖는 위치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회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상당히 길다면 긴 4개월입니다. 그동안에 식품 산업이 나아갈 방향, 우리 그 식품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농식품부를 포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 농식품부 유관기관, 또 언론사 등 여러 여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했는데요. 대부분 다 한 가지로 식품 클러스터 발전과 또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더 나아가서 우리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더 많은 소통을 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당초 출범할 때 상당히 그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이미 8개 시설은 들어서 있고, 나머지 이제 한 2개, 4개 시설 정도가 더 이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지원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이들 시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식품진흥원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갖추기 어려운 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전국의 식품 기업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지원 시설은 12개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기술 지원 시설과 생산 지원 시설로 나뉩니다. 네. 네. 기술 지원 시설로는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 품질 안전센터, 패키징 센터가 있습니다.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는 기능성 식품의 그 개발을 지원하는 거고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네. 기능성 원료의 그 효능성을 평가하는 네.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포 검사라든지 동물 실험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 안전센터가 있는데요.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코, 네. 전자혀 같은 관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맛도 느낄 수 있고, 향기 네.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기기를 통해서 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만으로는 모든 걸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력 풀을 구성해서 같이 평가를 하는데 크게 다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관람을 해본 결과로는요. 세 번째는 패키징 센터가 있습니다. 식품 포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생산 지원 시설이 있는데요. 생산 지원 시설은 파일럿 플랜트, 말 그대로 시제품을 생산을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소스 산업화 센터, 지금 소스 상품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음식은 뭐 소스죠. 소스란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종원 씨도 보면은 그 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시설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매출이 2~3배 오른 우리 관내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벤처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임대를 해줍니다. 네. 평당 10,000원인데요.
젊은 창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39개사가 입주되어 있는데 100개를 더 늘려도 부족할 정도로 지원하는 그런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HMR 기술지원센터라고요. HMR이 가정 간편식이죠. 네. 이를 통해서 대체유 개발이라든지 친환경 포장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정리가 되면은 8개인데요. 저희 본원까지 포함해서 근데 4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원료 중개 공급센터. 네. 원료 중개 중개 공급센터요. 네. 우리 그 식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 원료를 적당한 시점에 받아서 생산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장을 해주고 중개를 해주려고 네. 그 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말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능성 원료 은행이라고 우리 기능성 원료를 국산화하려는 작업을 해서 데이터화하고 있고요.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기능성 식품을 그 젤리라든지 액상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시범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식품 벤처센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청년 창업 랩이라든지 청년들이 와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면은 시제품 생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원 시설들이 거의 이제 완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업들이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이런 시설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상당히 분양률은 뭐 6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유치가 돼 있고 입주가 돼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는 16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식품 벤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견기업, 대기업군에 들어가는 할인까지도 들어와 있어서 145개 기업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네. 기업 분양 받은 기업은 106개고요. 벤처센터에 39개 기업이 있어서 145개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주 기업으로는 하림이 있는데요. 하림은 조만간에 착공을 해서 6개의 기능식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왔고요. 지금 이미 가동 중인 풀무원 같은 경우는 전량 미국으로 김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김 가공업체 1위 SCDD가 우리 그 전북 그 식품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매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죽의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하고 있는데 네. 순수본 네. 중견그룹이죠. 여기까지 다양한 식품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관절이나 눈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프롬바이오 지금 광고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을 포함해서 프레시지나 프레시고 밀키트 업계의 선두주자인데 네.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기업, 네. 삼보판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물류기업, 그 GS 리테일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식품 관련 업종이 입주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이제 수출도 하게 되는 기업도 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식품진흥원이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수출도 하게 됐다고 그런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 식품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하게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 식품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입니다. 매출액 1억 미만이 전체의 식품 기업의 70%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취약한 실정입니다. 식품 제조라는 게 진입 장벽은 낮지만 그 설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위생 조건, 시설 환경, 인증 조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진흥원은 그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첨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식품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우리 기업 지원 시설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희 입주 기업 중에 네오크레마라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본 수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작년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지금 크게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편식이나 즉석밥에 들어가는 필름이 있는데 그 필름이 EVOH라는 필름입니다. 네.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 필름은 전액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술 지원을 통해서 식품 포장 기업과 합작으로 국산 소재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다양한 기업들,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식품진흥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5개 기업이 이제 유치가 돼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만큼의 어떤 그 고용 효과랄지 경제 효과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우리 산업단지가 분양을 한 지 4, 5년이 됐습니다. 네. 분양 이후 벌써 66%를 넘어섰고요. 106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었던 성문 산업단지, 광주 산업단지, 대구 산업단지 대부분 50% 이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그 식품 클러스터의 기업 분포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대기업 유치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역할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용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입주기업 고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고 첨단 자동화 설비를 하면서 고용이 조금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식품 기업들은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난이 심각합니다.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그 요청을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그 최저임금을 한다면은 고용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그래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익산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면서 보존해주고 있지만 그로서는 그것만으로는 고용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저희 식품진흥원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그 기업을 유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들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갈수록 말하자면 고용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아주 이 장래의 미래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래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김 이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이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서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식품 산업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미래혁신 식품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가정 간편식, 고령 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같은 미래 유망 식품을 육성해야 된다. 네. 네, 두 번째는 우리 산단을 스마트 해썹 등을 포함해서 친환경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육성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저희 진흥원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산학과 연계해서 식품 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 식품진흥원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저희가 식품 산업의 ESG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네. 네슬레도 탄소 제로를 선언했고 국내 모든 많은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 윤리 경영을 중시하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 주요 식품 업계의 권위자들과 ESG 경영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저희 입주 기업과 소비자 단체 간의 탄소 중립을 위한 협약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식품 클러스터도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은 그런 대로 숫자로 보면은 유치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가 안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과제로 남는 것이 기업 유치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산업단지를 주도할 수 있는 대기업 같은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유망한 새로운 기업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께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당장 분양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유망 식품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앵커 기업이나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식품진흥원도 그 앵커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를 위한 네. 그런 데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저희 진흥원과 함께 앵커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그런 타깃 그룹을 설정하고 맞춤형 기업 유치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기본 관리 계획 변경을 통해서 앵커 기업 유치에 저해되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 개의 그 중견 기업이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네. H 기업과 C 기업, K 기업인데요. 대부분 한 15,000평 정도를 원하고 있어서 새 기업이 들어오면은 한 45,000평 내지 5만 평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기업도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이라든지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미래 유망식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글로벌전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아마 7월 말에 고시가 나가면 이분들과 계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큰 부지가 이미 다 소진이 되어버립니다. 네. 작은 부지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그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2단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세 개의 기업이 이제 앵커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세 개 기업이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네. 7월 말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조금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또 이 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이걸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사업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용역비 정도는 반영이 됐지만 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푸드파크 조성을 좀 힘을 좀 박차를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푸드파크라고 하면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그냥 산업단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식품 제조, 전시, 체험, 쇼핑, 관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로부터 1억 원의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익산시에서 1억을 추가해서 2억을 최근에 토지 이용 입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네. 12월 말이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렵고 내후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 아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와서 설명 좀 해달라. 무슨 상황이냐라고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연구 용역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실시 설계의 비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능하다면 한병도 의원을 통해서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네. 이제 뭐 용역이 난 이후 올 연말이어야 용역 결과가 네네. 나오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늦을 수 없으니까 선 설계비를 반영하는 네. 그런 노력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이 1단계 산업단지가 거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기업이 추가로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다 소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2단계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이것도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었지만 대구, 경북 등 식품 클러스터의 유치에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농식품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익산 시민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고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분양률이 6%를 넘어섰고요. 또 메이저 기업이 앵커 기업이 들어와서 분양이 다 되고 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죠. 다만 그 외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임대 사업 지역인데요. 그 부분을 풀어서도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미분양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최소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하더라도 그게 착공이 되려면 4, 5년 후니까 지금부터 해야 앞으로 몇 년 후에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와 익산시와 함께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뛰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와 농식품부,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목표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식품부를 좀 설득하는 게 좀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것이야말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제도적인 규제 완화 아니면 여러 가지 세제 감면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야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되고 좋은 기업들이 이제 유치가 되는데요. 지금 이 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이런 감면 제도가 올해 말로 지금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연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 말에 조특법을 개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라서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해당됩니다. 내년부터 입주하는 기업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특례 제한법 일몰 연장을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 김수홍 의원께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도 협의해서 우리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수홍 의원께서는 최근에 우리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계속 추진하고 저희 모법인 식품산업진흥법이라든지 산업집적 활성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우리 클러스터 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식품 클러스터의 이제 활성화야말로 이제 지역과의 이 지역 농업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의 농업인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상생 방안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깨와 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클러스터의 입주 기업들과 원료 공급 계약을 맺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농업도 살고 기업도 이점이 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상생 방안 어떻게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그 물량이나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네. 식품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익산 망성 농협과 저희 기업 쿠엔스 버킷 간에 참깨, 들깨 그 계약 재배 체결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참기름, 들기름을 저온 압착 방식으로 생산을 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 바이오라는 저희 입주 기업이 익산의 친환경 농민 조합하고 검은깨 그 계약 재배 체결을 해서요. 약콩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그 계약 재배를 적극 활용해서 그 입주 기업의 그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동시에 농가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연말에 준공 예정인 원료 공급 중개 센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저장하고 중개하는 기술 그 시설이 갖춰진다면은 더 많은 입주 기업과 지역 농민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식품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업도 살고 지역의 농업도 사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산업의 지형이 그야말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생산도 어쩔 수 없겠. 생산은 그 생산을 직접 대면식으로 아니면 기계가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특히 유통하는 방식도 비대면 방식이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진흥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진흥원은 그 온라인 수출 판로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입주 기업들에게 판로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식품진흥원이 나서서 온라인으로 익산 식품 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9월 8일에 온라인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식품 대전이라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AT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네. 김춘진 사장님을 찾아가서 저희한테 좀 도움을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티몰에 저희 입주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기로 합의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쿠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입주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요. 최근에는 우리 식품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네. 푸드 비즈온을 개통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푸드폴리스 마켓은 온 오프라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입주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주기업이 B2C, 기업 간 거래라든지 B2C, 소비자와 직접적 방식으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협력을 통해서 그 식품업계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이 식품 클러스터 진흥원이 설립된 지 10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포부와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푸드파크 꼭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2단계 사업도 제 임기 내에는 꼭 관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식품 분야 미래 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 확보 국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국회, 청와대, 대통령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정책을 기획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실생활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식품진흥원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관련 예산, 인력 확보도 중요한데요.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앞으로도 익산 시민과 함께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네. 전원기를 맡고 있는 식품 클러스터의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미래식품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랄지 이런 노력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식품클러스터 진흥원 이사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